자, 이거 한번 생각해 보게요. 여러분께서 낙찰받은 부동산에 보면은 가장 먼저 등기된 근저당보다, 우리 이것을 편의상 뭐라고 합니까? 말소 기준권리, 그렇게 얘기하죠. 이 근저당, 나중에 정입한 임차인은 낙찰시 인도명령 내보내는데, 우리가 이 근저당 먼저 정입한 임차인의 명도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안 해볼 것 같아요. 오늘 이거 한번 생각해 보게요. 즉 근저당보다 먼저 A라는 임차인이 전입을 했습니다. 3억 원이에요. 오케이? 그리고 확정 일자도 받아놓고 배당 요구도 했습니다. 이 집이 3억 원에 낙찰이 된다면은 이 임차는 확정일자 듣고 배당했죠. 그래서 자신의 이 보증금을 법원에서 가지고 올 겁니다. 그러면 낙찰자가 인수하는 금액이 있어 없어요? 없고 3억을 다 가지고 옵니다.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. 임차인이 3억 원을 배당을 받고도 안 나가는 경우가 있을까 없을까요? 있어요. 물론 법원에서 배당해 줄 때는 이 대항인 임차인이 이사를 가야만이 배당을 해 주는 경우가 있어 없어요? 원래는 이사를 가야만 배당해 줍니다. 그런데 여러분께서 이사를 가기를 바라고 먼저 뭐예요? 명도 확인서를 써줘 버렸어요. 그럼 명도 확인서를 받고 배당을 받았어요. 그런데 이 사람 이사를 안 나가네요. 그럼 여러분께 낭패를 보죠. 이랬을 때 우리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이 대항력도 있고, 그죠? 확정 일자도 있는 임차인이 자신의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고도 이사 안 갈 때는 임차인 L 상대로 부당 이득금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? 없을까라는 질문이잖아요. 청구한다면은 얼마를 청구할 수 있냐? 한번 알 필요 있어 없어요? 있거든요. 이것도 상식적으로 알아주세요. 또 언제부터 청구할 수 있냐? 하는 것도 알아봐야죠. 먼저 부당이득금 청구할 수 있다 없다? 있습니다. 그럼 얼마를요? 자신의 부에 3억을 다 받았어 안 받았어요? 받았잖아요. 그 이 3억 원에 월세 전환금 몇 프로예요? 약 4% 정도 되거든요. 그럼 나누기 12 하면은 아마 월 100만 원 정도 될 겁니다. 이 100만 원을 매월 청구할 수 있어요. 괜찮죠? 그럼 문제는 언제부터 청구할 수 있어요? 이게 중요하죠? 그것은 배당이 확정되는 때부터. 즉, 이 말은 배당 길이겠죠? 배당 길 이후부터 이 대항력인 임차인이 자신의 보증을 배당받고도 이사를 안 나갈 때는 배당이 확정되부터 기산해서 얼마요? 100만 원에 임료 상당액의 뭘 청구할 수 있다? 부당이득금을 청구했으니까 상했다는 이걸 잘 한번 하려고 보세요. 아셨어요? 그 문제는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이 경우거든요. 이같이 대항인 임차인이 대항력도 있고, 잘해주세요. 대항력도 있고 확정 일자를 받아서 우선 면접 다 할 수 있죠. 대항력도 있고 확정일자도 있는 임차인이 이제는 배당을 해서 3억 중에, 이걸 이해 잘 해놓으세요. 3억 중에
1억은 배당을 받았어요. 아직 2억을 배당을 못 받았네요. 이럴 때는 이 대항인 임차인에게 부당이득금 청구할 수 있을까요, 없을까요? 청구할 수 있다면은 얼마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? 물론 때는 언제부터 있습니까? 배당이 확정되는 때부터 청구할 수 있는데, 저럴 경우에 당연히 대항인 임차인은 자신의 보증 다 못 받았죠. 그러니까 이사를 간가? 당연히 안 나. 이런 게 많아요. 아셨어요? 보증금리 1억 배당받고 2억 배당받지 못한 경우, 2억 배당받고 1억 배당받지 못한 경우, 그러면은 배당을 다 받지 못하기 때문에 임차인 이사를 간다 안 간다? 안 나간단 말이에요. 이럴 때 우리 낙찰자 여러분께서는 일부를 배당받고 아직 배당받지 못한 돈에 대해서 부당이득금 청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? 있다. 답은 뭐예요? 부당이득금 청구할 수 있다 없다? 있다라는 것. 언제부터요? 요. 언제부터? 배당길 다음 날부터. 그럼 여기서 1억 원에 대한 임료 상당액의 부당이득금일까요? 2억 원에 대한 부당이득금일까요? 이것도 궁금하죠? 그래, 안 그래요? 그러면은 이때는 1억 원은 배당 받았죠? 2억 원 배당 받았어, 안 받았어요? 안 받았어요. 그러면 이 2억 원에 대한 게 아니라 배당 받은 돈, 2억 원에 배당 못 받았잖아요. 1억 원 받았죠? 그래서 이 부당이득금은, 이거 적였네요. 부당이득금은 1억 원에, 2억 원 아니에요. 배당 받은 돈 1억 원 곱하기 월세 부당이득금, 월세 상당히 있죠? 전월 4% 정도 해서 12개월. 그럼 아마 약 33만 원 정도 나올 겁니다. 아셨어요? 이 돈을 이 임차인이 이사 갈 때까지 받을 수가 있거든요. 이것도 한번 고려해 보세요. 뭔 말 이해되셨어요? 즉, 이 대항 임차인이 반대로 여기서 좀 사례를 바꿔볼까요? 자, 봅시다. 자신의 보증이 얼마예요? 3억인데 법원에서 얼마밖에 못 가졌어요? 1억밖에, 얼마에 받았다 그랬지? 1억만 배당을 받았어요. 아직 2억은 못 받았죠. 그래서 이 배당 받은 돈에 상당하는, 배당 받지, 자꾸 헷갈리네, 죄송합니다. 배당 받은 돈 어디예요? 이 1억 원에 임료 상당액에 달하는 금액을 부당이득금으로 만다 청구할 수 있다라는 거. 이해됐어요? 이것 좀 자주 나올 수 있는 케이스니까 잘 이해해 주세요. 아셨어요? 근데 세 번째는 이러한 경우도 있거든요. 참 봐보게요. 이것들 참고를 알아놓으세요. 낙찰 받을 때요, 대항이 없는 임차인 그런다 치더라도 대항이 있는 임차인들이 야치 속을 썩이는 경우도 있습니다. 그럼 그 사람이 내가 낙찰 계속 살고 있다는 것은 나의 집에서 살고 부당한 이익을 보고 있잖아요. 나는 그만큼 무엇을요? 손해를 보고 있고 그걸 보상받아야 되겠죠. 그것을 알아보자는 것이거든요. 자, 그래서 세 번째 뭐냐면은 야치 대항력도 가지고 있고 확정 일자를 받아서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임차인이에요. 그런데 배당 기일에, 잘 들어요. 배당 기일에 배당 요구를 했어, 안 했어요? 배당 요구를 했는데, 했어요. 자, 사례를 잠깐 만들어 볼까요? 2월 2일 날 A가 뭐 했어요? 전입을 했습니다. 3억은 했다 칩시다. 그리고 확정 일자도 받아놓고 경매되니까 내 돈 주소로 배당했거든요. 그럼 여 임차인은 지 보증 3억 원을
몇 번 얘기했다. 뭐 하겠다는 얘기입니까? 법원에서 가져오겠다는 사표시거든요, 이게. 그런데 뭐까지 낙찰자 뭐 한다고 그랬습니까? 인수한다고 그랬어요. 그렇다면은 이 임차 학자일자 받아서 배당했죠. 그럼 법원에서 당연히 3원 가져올까 못 가져올까? 가지고 오고 낙찰자는 인수금이 없을 걸로 알고 입찰을 했어요. 잘 들으세요. 이 이후에 3월 3일 날 피가 근저당에 설정되고 4월 4일 날 C가 압류를 했던 모양입니다. 압류 금액은 안 나타났죠. 그래 이 집이 3억 원의 경매, 자 얘를 3억 5천에 낙찰했다 칩시다. 그럼 누가 얼마요? 얘가 가져오고 나머지 5천 얘가 가져가겠죠. 라고 배당이 확정이 됐는데 갑자기 얘가 뭐예요? 배당 이의신청을 하는 거예요. 이 배당은 잘못됐으니까 배당 주지 마시라고. 자, 그러면은 낙찰받은 사람 배당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이 결과가 나오는 데는 한 3개월에서 예를 들어서 5개월, 많은 1년도 될 수 있겠죠. 그럼 낙찰자는 그동안 손해 아니에요. 이럴 때 낙찰자 병 여러분들은 이 A를 상대로 부당히 청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? 라는 문제 생겨 안 생겨요? 생겨요. 아따 이거 잘 해놓으세요. 아니 다른 C 또는 제3자가 이 A에게 배당되는 것은 잘못됐다라고 배당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. 그럼 낙찰자는 배당 이의신청 결과가 나올 때까지 낙찰반 들어가요? 못 들어가요? 못 들어가요. 이 사람 내보낼 수 있어 없어요? 그러면은 그 많은 시간만큼 손을 보겠죠. 이때 낙찰자 여러분께서는 누구를 상대로 어떤 걸 취해야 될까요? 이때는 잘 들으세요. 배당 받았어 못 받았어요? 배당 이의신청하니까 배당을 안 줬겠죠. 배당 이의신청 있잖아. 배당 안 줬어요. 그럼 배당 받은 돈이 없어요? 있어요 없어요? 없거든요. 그러면은 이 A를 상대로 해서 아까 같이 부당 이득금 반환해달라 라고 소송할 수 있을까 없을까? 없어요. 배당 받은 돈이 없기 때문에. 요거 잘 해두세요. 그럼 너무 억울해요, 안 억울해요? 억울하겠죠. 그럼 누구를 상대로? 여기 배당 이의신청한 사람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 좀 복잡하죠? 이건 꼭 알아두셔야 돼요. 아셨습니까? 따라서 말소 잠깐 일로 와보실래요? 이 말소 기준거다. 나중에 전임한처럼 뭘 하면 됩니까? 인도 명령을 신청하여 그냥 내보내면 되죠. 근데 이 말소에 먼저 전입한 임차할 때는 나름대로 이러한 여러 가지 어떤 변수가 있다는 거 잘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아셨습니까?